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1, 3, 4를 좋아합니다. 일단 4는요, 내일도 4시, 다음 주도 4시, 그리고 오늘도 4시 이렇게 4를 좋아하고요. 3은요, 또 제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종목들 또 30% 상한가 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또 3도 좋아하고 코스피 지수도 3천을 가는 바람에서 또 3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1도 좋아하는데요. 1등이라서 좋아합니다. 우리 시장이 또 OECD 국가 중 또 상승폭 1위인 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참 주식하면서 숫자 스트레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숫자 얘기 한번 준비해봤고요. 숫자 고민들 저에게 나눠주시면요. 저희 4시가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유 종목들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ITBC의 김광수 전문가, 그리고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참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MSCI 코리아 지수 분기 리뷰 결과 발표, 그리고 양시장 장 후반에 급락하면서 동시호가 때 삼성전자 등락폭이 엄청 났는데요.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 있는 종목들 많았는데 개별 종목들 함께 보시죠. 먼저 엔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3사 중 가장 크게 오른 건 YG인데요. YG엔터가 9.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인 트레저 데뷔 기대감과 블랙핑크의 인기 등 참 모멘텀이 많은 종목인데요. 오늘 YG뿐만 아니라 JYP 그리고 SM도 좋았습니다. JYP 엔터는 5.89% 상승, SM도 4.69%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 그려갔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코 보실까요? 이 스페코가 상한가에 갔는데요. 오늘 투신 쪽에서 매수 물량 크게 들어오면서 매기가 몰렸습니다. 외국인도 질세라 매수 우위 차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죠. 오늘 8,3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경동나비엔 보도록 하시죠. 오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대표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했는데요. 이에 매기가 붙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7% 갭 출발했지만 시장과는 반대로 탄력 떨어지면서 4.24%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 많이 오른 경향이 있는 대표 겨울 종목인 경동나비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휴맥스가 보이네요. 휴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일찌감치 상한가에 갔는데요. 계단식 상승한 이유는요. 어제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차량을 100% 전기 수소차로 의무화하기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휴맥스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 충전기 회사인데요. 수혜를 받아서 5,7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A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바이오를 이끈 종목인데요. HLB 생명과학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상한가에 갔는데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승인받으면서 이 그룹도 전체에 오늘 훈풍을 불어넣었고요. 이 종목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더 상승 가능할지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골라봤고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동나비엔부터 볼게요. 김광수 전문가, 요즘 너무 많이 오른 탓일까요? 근데 오늘 음봉 마감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원래 경동나비엔이 여름에 이렇게까지 오르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일단 최근에 홍수 피해가 일단 굉장히 컸었고요. 의외로 이제 또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보일러, 그러니까 오늘 올랐던 부분은 장 초반에 올랐던 부분은 이제 피해 복구 서비스 관련된 어떤 테마성으로 조금 더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이런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복구 서비스 무상 점검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경동라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 예상치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한 8,6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610억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의 어떤 상승 치수입니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업계 타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국민연금 지분이 한 11.4%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우량주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종목일 수가 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홍수라는 이런 악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빠른 복구를 조금 기원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서 겨울철에 주목을 받는 종목이 의외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이제 보일러 수요가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겨울까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어떤 추가적인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과 주가의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대량 매수세가 있었고요. 지속적인 어떤 매수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던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역시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개인의 어떤 개인의 이제 어떤 매수 형태는 정반대의 좀 형태를 따라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전고점 한 6만 원대까지 전고점 한 6만 대까지는 좀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또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약간의 조정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충분히 단기에 많이 올랐던 테마성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고평가 적정 평가 이상의 어떤 지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요. 일단 어쨌든 빠른 홍수 피해 복구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네, 경동 나비엔 김광수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HLB 생명과학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이거 7월에 추천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네, 일단 이 종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HLB 추천 제가 드릴 때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아무래도 워낙 화제 종목이었다 보니까 지금 추천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갈 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투자 포인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보세난이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항서제약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항서제약과 주가 PER 계산을 했을 때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HLB가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싸니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 두 종목이 있는데 뭐 보통 HLB를 더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제가 이 생명과학을 추천드린 이유는 결국은 수급입니다. 저는 이제 좀 안전한 위주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 쪽에서 외국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더 훨씬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상한가 올리고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릴 때 뭐 짧게 수익 먹고 나갈 종목은 추천 안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일단 올라갔을 때 22,000원대까지 올라가면 약간의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대가 뚫리게 되면 뭐 과거의 영광을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안내드리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런데 전문가님, HLB 파워는 물론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오늘 상한가에 갔잖아요. 그냥 엮인 걸까요? 네, 아무래도 항상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종목을 사실 때는 대장주격을 사셔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에도 좀 덜 빠지고 상승할 때도 주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결국은 수급
수급입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HLB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HLB가 결국 대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HLB 생명과학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관점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참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코로나보다 유동성이 더 변수라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큼 기다리는 조정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 종목만 자꾸 조정이라면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톱텍이고요. 톱텍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20%거든요. 22,000원이요? 22,000원. 네. 네, 20% 지금 보유 중이시고요. 네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된 것 같아요. 좀 한참 6월이나 7월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 달 넘었나? 그러면 7월 네, 좀 정도에 빠질 매수하셨어요? 때. 예.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계속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네요. 네, 매수하고 나서 계속 네. 빠졌어요. 3거래일 전에 한번 네. 조금 급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는 네. 물론 매수가 위에까지는 안 왔는데도 팔 생각은 네.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봐가지고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럼 네. 보통은 평소 성향이 어떤 성향이세요? 뭐 단기, 중장기 이런 성향이요. 그건 보통 단기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마스크 모멘텀으로 좀 매수하신 거세요? 네. 그런데 지금 매수하고 나서는 크게 상승이 안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저희가 또 잘 알아봐 드릴게요. 예. 네, 김광수 전문가, 네. 톱텍을 매수했는데요. 지금 손실폭이 좀 큽니다. 네. 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매수를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톱텍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실체적인 거랑 그러니까 최근 이슈되는 코로나 관련된 테마랑 이제 회사의 실체적인 거랑은 좀 별개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예. 일단은 그 최근에 톱텍 같은 경우는 그 지분 투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팔로젠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코로나 테마로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네. 아마 근데 그 이슈가 이제 끝나는 무렵쯤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시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계속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그 부분은 좀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완전 고점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요 구간에서 좀 사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1분기에 다시 흑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한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나노 사업부랑 그 태양광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실제적인 매출은 크지 않더라도 어떤 정부 정책적인 면과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이슈성,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다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실체랑은 좀 별개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어떤 매수세가 다시 몰릴 여지가 충분히 있고, 물론 이제 태양광 사업부나 이런 부분, 나노 사업부나 이런 실체적인 것들은 사실 조금 많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아시고요. 일단 톱텍 자체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부채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흑자와 좀 약간 매출이나 실적적인 면이 좀 불안한 면이 있는데 반해서 어떤 재무 상태나 이런 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OLED 사업부 쪽에서 조금 더 실적이 고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손절보지,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왜냐하면 이제 기관에서 최근에 계속 좀 매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네네. 예, 차트가 단기적으로는 계속 조금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떤 테마로 봤을 때는 좀 강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비중이 20%인 점을 감안했을 때 좀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손실 보지 마시고 조금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좀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게 시청자님. 걱정은 안 해도 괜찮겠네요. 네네네 비교적 네, 예. 손절은 안 와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좀만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요. 매수가 네. 오면은 그때 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문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자 하면은 저희 애청자님이 오늘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지안 앵커님, 저 제인이고요. 제인 앵커님이랑 다음에 꼭 보내주시고요. 오, 김민재 전문가님 엄청나게 또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시네요. 이 중에서 상신 EDP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인데 수익률 100% 가능할까요? 하고 5177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 애청자 같은데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으로는 바이오니아 풀어볼게요.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더 많이 내려간다고 진단 부탁드린다고 3246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신 EDP입니다. 이분 지금 신나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9,1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비중이 적은 게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 와 오늘 종가가 13,500원에 오늘도 3% 상승이 나왔고요. 와 엄청난 요즘에 큰 폭의 지금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추천 주잖아요. 5월 상신님아. 네, 이 종목 그냥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믿어도 되죠, 저? 네, 근데 방금 뭐라고 하신 건가요? 믿어도 되냐고요? 네. 네, 충분히 100%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와, 100%. 네,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지난주 방송에서 이 종목 요거랑 또 한 종목 더 있었습니다. 최근에 추천했던 2차전지 종목이고요. 두 종목 다 50% 이상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기준으로 아마 50%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100원에서 100% 가까이 가려면 결국 최고점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고요. 삼성 SDI 쪽으로 뭐 캐형이라든지 각형, 이 배터리 쪽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가는 종목인데 제가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뭐 그 종목이 안 올라간다는 관점이 전혀 아니었었고 LG화학도 여전히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꺼지지 않는 부위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 매수한다면 이왕이면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을 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상신 EDP였습니다. 충분히 18,1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꾸준히 물량 소화하면서 주가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신 EDP도 지금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맨날 홀딩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따가 버틸까 팔까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또 바이오니아 또 골라봤는데 바이오니아가 매수가가 지금 3만 원이고 비중은 안 적어주셨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7.5% 하락 중입니다.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는 24,000원입니다. 김광 전문가,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 중인데 이분 조금 매수가가 높아서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단 이 종목은 일단은 저도 조금 반반의 마음이긴 한데 일단은 한번 비중을 모르긴 하지만 일단 한번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왜냐하면은 지금 3만 원대에서 지금 매도, 그러니까 손절을 해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막 올인하셨거나 이런 거 상황이 아니시라면은 어차피 지금은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홀딩 의견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는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대 초반에 상장을 해서 한 20년 가까이 지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분석, 그러니까 지금은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유전체 분석 전문기라 보시면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 이런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테마에 맞춰서 이제 급상승을 했던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백신 개발과 뭐 치료제 개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이슈가 좀 많이 조금 꺾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꺾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바이오니아 호재 중에 하나가 내년까지 해서 치료제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보인다고 하면은 다시 조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이슈는 제가 보기엔 계절이 좀 바뀌면서 다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계절성 어떤 질환으로 다시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두 분의 다그닥 잘 달릴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BMW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하는데 버스, 메트로, 워크 아니겠죠? 중간 유통회사 같은데 재무가 좋을 것 같네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2글자 종목입니다. 이제 힘내요 OLED라고 하는데 바닥 잘 다져놓고 기다리고 있던 전문가님 이제 사볼까요? 함께 맞춰보시죠.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4글자 종목입니다. 몇 안 되는 MLCC 관련주라고 합니다. MLCC 쓰이는 곳 많죠? 2차 전지, 반도체, 5G까지 좋은 섹터에 다 들어가니 관심 가져봅시다. 네, 힌트를 받고요.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BMW 살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 네, 어디로 가야 되죠, 전문가님? 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네.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 이름을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네, 간판 이름인가요? 네, 어디 판매하는 데로 가야 되겠죠. 아, 아무래도. 네네. 네. 그리고 그 자동차 매니아라면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글자 수가 6글자고, 네, 또 특히 외제차이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힌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네. 듣기로는 네. 그 재무가 정말 좋다고 네. 그 평소에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초저평가 구간 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맞나요? 네, 일단은 조금 가격대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왜요? 조금 더 네. 저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을 봤었는데 아. 아무튼 이제 방송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일단은 외제차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그죠. 그래서 그것만 봐서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현대차도 좋아하는데요. 네, 네. 저는 국산차를 좋아하는데 네, 좀 당황하셨어요. 외제차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네. 외제차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일본은 외제차 좋고 현대차 좋죠. 네. 근데 이 종목은 BMW랑 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몇 안 되는 MLCC 관련주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오늘도 힌트가 정말 쉽네요. 삼성전 그거? 네, 종목명은 말씀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거예요? 일단은 네. 투자 일단-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네. 이 MLCC 관련주 하면 사실 한국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거의 일본에서 독과점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광복절이기도 하고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MLCC 한국에서 몇 업체 안 되는 그 종목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이미 한번 추천했던 종목은 추천 안 드리기 때문에 아직 안 추천드리지 않았던 MLCC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MLCC 관련주 중에서 꼭 이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 있는데요. 그거 네. 이미 추천해서 그냥 그건 안 가져왔고요. 이 종목도 아. 충분히 좋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네,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그 종목도 같이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MLCC가 다 좋나요? 사실 종목 전체가?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안 오른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MLCC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 있다 말씀드릴 텐데 5G라든지 전기차
가 진행이 될수록 이 MLCC는 점점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네. 동반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MLCC가 참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요. 이 종목도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예,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매지온, 매지온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8만 1,700원. 18만 40, 1,700원이요? 예, 40% 비중은. 비중이 많으시네요. 예, 예, 맞네요, 좀. 이 종목을 그러면 한 5거래일 전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그 전일까요? 8월 6일 날 매입한 것 같아요. 딱 5거래일 전에 예, 매수하셨는데 근데 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임상 허가가 곧 난다고 해갖고, 네. 예, 그걸 기대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예, 좀 걱정이네요. 지금 걱정이세요? 예, 임상 결과에 따라서 또 제약 바이오주가 막 등락폭이 커지니까 걱정이 많으실 예. 것 같은데 예, 저희가 한번 물어봐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희 전문가 오늘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손실권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거 방송 저도 이거 추천드렸었던 날짜랑 비슷한데 혹시 방송에서 추천하시는 건 보셨나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40% 담으셨다라고 하시는데 비중 빼지 말고요. 그냥 예. 그대로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수익 날 종목이고 급등 나와주면서 계속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HLB 생명과학 추천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임상 예. 앞에 결과가 나올 부분을 비교하면 굉장히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건 다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힌트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한가 올렸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다 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한가 올리는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급락을 시키는 이유가 꾸준히 이제 앞으로 위로 돌파하기 위한 물량 소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대를 이미 물량 소화를 한번 한 뒤로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주가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 40%면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면 포트폴리오상의 비중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이 거의 분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비중 줄이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아주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만 7,600원이 사상 최고가인데 여기 당연히 돌파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딱히 감사합니다. 딱히 흔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게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네요. 시청자님 긍정적인 예. 전망을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최근에 매수하셨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기분 좋게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함 또 들어가 볼까요? 문자함에는 이번에는 이 많은 문자 중에서 이오테크닉스가 딱 눈에 띕니다.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시네요. 4534님 문자 풀어보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님을 많이 찾으시네요. 영진약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30%고 매수가가 6,860원, 9230님 이 문자까지 함께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지금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신데 일명 불타기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11만 8,800원에 수익을 3,300원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타기가 가능할지 김광호 전문가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제 성향상으로는 네. 반대입니다. 저는 네, 그냥 지금 이제 수익권이신데 근데 지금 수익권인 가격대도 비교적 최근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큰 상승을 보신 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사신 것 자체가 좀 불타기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추격 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좋은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주가가 한 70%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한 7만 원대 구간이었고요. 지금 한 12만 원대, 13만 원대까지 찍었으니까 70%가 넘죠. 80%인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아무리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뭐 국민연금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실적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시청자님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량주고요. 올해 실적 예상치가 일단 매출만 작년 대비해서 70%의 성장성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00%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장비 관련해서 하반기에 더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지만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실적적인 면에서 반등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불타기를 하기엔 너무 고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라리 나머지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이대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차라리 조금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일단은 이오테크닉스는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한 13만, 14만 대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을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고 조금 적은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씩 낮춰 가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달라 이렇게 조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전문가 성향상은 아직 또 추가 매수는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이번엔 영진약품 풀어볼게요. 비중이 30%고 매수가는 6,860원인데 오늘 종가가 6,420원이고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요. 김희재 전문가 이 종목 예전 추천주인데요. 지금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떨어지면 기분이 조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홀딩인가요? 네, 홀딩입니다. 매수가가 조금 뭐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30%시구나. 네, 비중이 좀 크세요.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30%시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30% 이 정도로 수익 크게 보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종목에 추가 매수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부분 아니고 비중을 좀 굳이 과다하게 가져가지 않아도 알아서 올라올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흐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320원을 제가 밑으로 그려놨는데 이 가격대가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바로 올라가려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6,32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아직 시장의 제약바이오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가 기회 보면 다시 올리려고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웬만하면 6,320원 안 깨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로 저항대 구간 말씀을 드리면 6,790원 그리고 7,250원, 7,480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요 종목 죄송해요. 네, 요 종목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면 급등 나왔다가 지금 주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매주온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밀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가 진행이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악재 때 당시에 주가가 크게 빠진 이후로 지금 본격적으로 가기 위한 가격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만 소화가 된다고 하면은 원래 제약바이오 악재가 없었을 때 상승하려고 했었던 상승폭만큼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진약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고 지금 뭐 덱사메타손 관련된 호재에도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대로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알아서 올라올 거다. 그리고 6,320원대까지는 계속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도 많고요. 아직 초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탈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 DK락, 동아ST, 오스템 임플란트. 수익률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일 높은 종목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한온 시스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또 동아ST 안 해주시고 또 네. 한온시스템 해주시는데 아니 한온시스템이 어제 오늘 계속 특징주 뉴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벌써 수익률이요 60%가 넘었습니다. 이거 딱 저희 처음 데뷔하실 때 가져온 종목이잖아요. 네. 좀 더 버틸 각일까요? 네, 일단 버틸 각이고요. 일단 거의 뭐 제가 예언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거의 제 그 분석 내용,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생각보다 빨리 조금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현대자동차의 소울밴더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시스템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최근까지 올랐던 부분은 잠시만요. 최근까지 올랐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잠시만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최근에 올랐던 부분은 실적이 물론 이제 어떤 폭발적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어떤 그 현대차 신차 그러니까 모델 발표와 더불어서 충분히 어떤 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예상에 따라서 크게 이미 선반영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스템의 변화가 되고 수소차 시스템의 변화가 되더라도 이 공기 정화 시스템, HVAC이라고 하는 공기 조화 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그 상황이 변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공급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실적적이면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전기 수소차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래 사업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 조금 더 왜냐하면 수익 기본적으로 워낙 저점에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마진이 한 60%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오더라도 수익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홀딩할 수 있다. 홀딩에도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좀 저점 매수를 하시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계속 좀 지금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물론 이제 조금 꼬리를 달고 오늘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잠깐 정고점을 보자면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유를 갖고 조금 더 홀딩하자라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전문가는 워낙 또 초저평가 구간 그리고 또 재무가 튼튼한 그런 종목을 주셨기 때문에 초장기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5월이고 지금 8월인데 네. 한 2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장기는 아니지 않을까. 두 달 정도면은 네. 비교적 짧은 기간 아닌가. 투자에 있어서는 두 달이면은 단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김광수 네. 전문가는 중장기 종목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럼 재무가 탄탄한 종목만 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어떤 왜냐하면은 관점에서 골라오세요? 단기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마음에 이제 여유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종목이라는 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시기보다는 매수 어떤 가격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김광수 전문가의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한온 시스템 리뷰 도와드렸고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도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상신 EDP,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필옵틱스. 상신 EDP 나왔네요. 샹신. 그리고 다음 종목도 에이스테크. 언제 이 300% 가까이 갔대요. 5G 종목인데 오늘 어떤 점을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오이솔루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채소솔루션 정말 잘 갔습니다. 5G인데요. 이 5G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홀딩 각이겠죠? 네, 당연히 홀딩 각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홀딩 각인가요? 계속 네. 홀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 네. 일단 차트 보면서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오를 폭이 한참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 흐름을 한번 보시면 계속 길게 박스권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급등 나온 뒤로 약간 조정받고 다시 주가 급등 주고 조정받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제가 5G 종목을 계속 밀었었던 이유가 5G를 그냥 단순하게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섹터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비대면 관련된 언택트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이 5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데이터 값은 계속 트래픽은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좀 더 빠른 속도 그리고 영상을 보시더라도 점점 고화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 즉 5G 정비 같은 쪽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G가 안 되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걸 단순하게 그냥 섹터라고 보시고 많이 올랐네라고 파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아직 한참 갈 곳 멀리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신고가를 이미 갱신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 전문가는 왜 맨날 홀딩이에요? 네, 그 이유를 또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차트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때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주가가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박스권이었었고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럼 지금 봤으면 다 수익 봤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손실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요.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 저점에서 좋은 종목 잡아놓고 버티시면 시장이 올라가면서 누적 수익이 계속 쌓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하시면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너무 고점이다 아니면 조정받는다 뭐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할 때마다 이제 주가도 올라가 있고 시장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시장이 뭐 불안한 이슈 나와도 계속 난 수익권에서 조금 수익권 반납되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종목들은 다 올라가 있어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시장 상승 구간에서는 재료성, 테마성 종목 사지 말고 우량주, IT 종목들 이런 종목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홀딩하는 이유는 앞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지금도 매수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매수 못 하십니다. 근데 지금 저점에서 잡아서 제가 홀딩하자고 말씀드린 분들은 마음 편하게 주식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한온시스템, 현대차 벤더, 직접수의 모멘텀 지속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오이솔루션, 신고가 추가 랠리 기대감 유효, 고고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 가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에 BMW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는데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네, 정확하십니다. 가보셨나 네. 보네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습니까? 네, 종목이 워낙 유명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뭐 강남이나 이런데 그 뭐 신사 좀 지나서 보니까 요런 딜러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시장 전시해 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일단 도이치모터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BMW, 도이치라는 말에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건데 국내 BMW 공식 딜러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계 1위 업체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업구는 굉장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일단 전시장과 이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요. 당연히 이제 차를 판매하고 이후에 이제 서비스 관련된 것까지 같이 이제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차 매매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BMW를 이제 그 구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서비스를 받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수익의 어떤 사업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올해 실적 예상치가 1조 4천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7% 정도 상승세고요.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외제차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영업이익은 563억으로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구간인데 뭐 어떤 특별한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그 판매에 있어서는 이런 쪽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내에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근데 고급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대가 이미 넘어가는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차 관련해서, 그다음에 디자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좀 물론 국내차의 어떤 증가세도 있겠지만 외제차, 그러니까 특히 독일 기계 강국인 독일차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BMW 브랜드 파워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고급화 전략,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국내 소비층의 어떤 니즈와 계속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마켓 셰어가 굉장히 견고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탄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총이 한 1,900억 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자산이 한 7,600억 정도고요. 자본이 한 3,000억 대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최근 동향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횡보를 하다가 오늘까지 해서 조금 반등이 온 상황이고요. 약간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구간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고점이 8,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전고점 목표는 8,000원대로 잡고요. 손절가는 한 6,500원대로, 손절가까지는 아마 거의 올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손절가는 6,500원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가수 전문가의 종목은 도이치 모터스였습니다. 목표가와 또 손절가 알려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두 글자 종목이고요. 이제 힘내요 OLED라는데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또 두 글자로 쉬웠던 것 같은데 종목명 알려주세요. 네, 종목명은 힘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6년부터 삼성 SDI 쪽이랑 거래를 하면서 이 OLED 쪽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장비를 꾸준히 개발하는 업체고요. 뭐 지금 이 힘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최대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기업 내에서 단일 공급자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향후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돼서도 이제 OLED가 채택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거다. 그리고 QD-OLED가 앞으로 계속 이제 화제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최근에 OLED 종목도 하나씩 갖고 오고 있는데 먼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단순하게 10% 기준으로 일단 15,000원 제시드렸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저항 가격이 완벽하게 돌파가 된 다음에 사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항 구간 돌파 뒤에 약간 밀리는 경우가 뭐 사실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일단은 돌파되기 전에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13,800원의 가격을 하나 선을 그어놨는데 이 가격대가 일단 가장 저항이 두터운 가격이다. 지금 과거에도 보시면 이 코로나19를 맞기 전에 즉 OLED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을 때 딱 고점대를 계속 형성하면서 뚫지 못한 가격이 바로 13,800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이 호재와 함께 돌파를 했을 때에도 보시면 갭을 동반해서 주가가 급등을 주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도 보시면 이 13,800원대를 계속 지켜주다가 결국은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다. 최근에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13,800원 돌파가 일단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힘쓰였는데요. 13,800원 구간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가 남았는데요. 네 글자 종목에 몇 안 되는 MLCC 관련주. 이거 말고 힌트 더 있을까요? 종목 말씀드리면 안 되죠? 네. 일단은 얘도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관련된 MLCC 종목들을 추천드렸었고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불가피하게 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이거 말씀드리면 공개되는 것 같은데 이 사막 콘덴서 그룹의 계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MLCC 시장 같은 경우는 과반 이상의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호재 그리고 이러한 규제 관련된 국산화 이슈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 MLCC 관련된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통신 쪽, 5 쪽에서 들어가는 MLCC의 양보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이 거의 몇 배에 달할 만큼 엄청난 많은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 즉 2차 전지, 즉 전기차가 개화함에 따라서 이 MLCC의 수혜가 부각될 거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목표가나 손절가는 추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종목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마 그룹 계열사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셨나요? 아직도 모르겠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